요즘 들어 글자가 또렷하지 않다고 느끼십니까? 아침에는 괜찮은데 시간이 지나면 눈앞이 뿌옇게 흐려집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 눈이 약해진 거다. 안경을 바꿀 때가 됐다. 그래서 검사부터 받고 도수부터 올립니다. 하지만 이상합니다. 안경을 바꿨는데도 시원한 느낌은 잠깐뿐입니다. 며칠 지나면 다시 답답해집니다. 이건 시력 문제만은 아닙니다. 눈이 보는 방식이 점점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이 신호를 병원에서도 일상에서도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약 하나로 수술 하나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눈은 기계가 아닙니다. 하루 종일 마르고 피로해지고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리 도수를 맞춰도 다시 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눈을 고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눈이 왜 이렇게 변했는지, 어디서부터 무너졌는지, 어떻게 다시 지켜야 하는지 그 구조를 차분히 풀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걸 알면 불안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선택을 하지 않게 됩니다. 눈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신호를 이제부터 하나씩 해석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눈이 잘 안 보이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있습니다. 시력이 떨어졌다. 도수가 안 맞는다. 그래서 검사 결과 숫자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눈의 불편함은 숫자로 설명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같은 도수인데 어떤 날은 잘 보이고 어떤 날은 유난히 흐립니다. 아침과 오후가 다르고 실내와 실외가 다릅니다. 이건 시력 자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눈이 제대로 볼 수 있는 환경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눈에는 아주 얇지만 중요한 보호막이 있습니다. 바로 눈물막입니다. 이 눈물막은 단순한 물이 아닙니다. 세 층으로 이루어진 정교한 구조입니다. 가장 안쪽에는 눈 표면을 적시는 수분층이 있고 그 위에는 그 수분을 붙잡아두는 점액층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바깥에는 증발을 막아주는 기름층이 덮여 있습니다. 이 세 층이 균형을 이루어야 눈은 편안하게 또렷하게 하루를 버틸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구조가 나이가 들수록 생활 습관이 쌓일수록 조금씩 무너진다는 점입니다. 눈을 많이 쓰는 생활 깜빡임이 줄어드는 환경 수면 부족, 물 섭취 감소, 이 모든 것이 눈물막을 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눈은 하루를 버티지 못합니다. 아침에는 어젯밤 남아있던 눈물막 덕분에 그럭저럭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눈물막은 계속 깨지고 다시 만들어지지 못합니다. 그 결과 오후가 되면 눈앞이 뿌옇게 느껴집니다. 마치 유리창에 얇은 막이 낀 것처럼 선명도가 떨어집니다. 이때 안경 도수를 올리면 잠깐은 나아집니다. 하지만 본질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깨진 구조 위에 임시로 보정만 한 셈입니다. 그래서 눈은 더 피로해지고 회복할 시간은 점점 줄어듭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눈은 계속 나빠지는 방향으로 길들여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왜 병원에서는 이 이야기를 자세히 해주지 않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눈물막은 검사 수치로 명확히 보이지 않습니다. 수술 대상도 아니고 즉각적인 치료 결과도 보여주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설명은 줄어들고 안경과 약이 앞에 나옵니다. 하지만 생활 속 불편함을 만드는 진짜 원인은 그 뒤에 남습니다. 눈이 흐려졌다는 건 이미 눈이 보내는 경고입니다. 아직 큰 병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태를 방치하면 건조증이 심해지고 염증이 잦아지고 다른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방향을 바꾸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눈을 더 쓰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그건 불가능합니다. 대신 눈이 스스로 버틸 수 있게 조건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구조를 이해하면 해결 방향도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눈에 무엇이 부족한지, 어디서 무너지는지 이걸 알면 쓸데없는 불안도 과한 선택도 줄어듭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 구조를 어떻게 다시 세울 수 있는지 현실적인 방법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일상 속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제 방향은 분명해졌습니다. 눈이 흐려지는 이유는 시력이 아니라 눈이 버티는 구조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해야 할 일도 명확합니다. 눈을 더 보정하는 게 아니라 눈이 스스로 버틸 수 있게 조건을 다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한 번에 다 바꾸려고 하지 말 것. 눈은 급격한 변화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수분을 유지하는 타이밍입니다. 대부분 눈이 불편할 때만 인공 눈물을 넣습니다. 하지만 이건 이미 늦은 상태입니다. 눈이 따갑고 뻑뻑하다는 건 눈물막이 이미 깨졌다는 뜻입니다. 깨진 다음에 물만 보충하면 잠깐은 편해도 금방 다시 마릅니다. 중요한 건 깨지기 전에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루 중 눈물막이 가장 약한 순간은 아침입니다. 자는 동안 눈은 거의 움직이지 않고 눈물 순환도 멈춥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눈 표면은 가장 거칠어져 있습니다. 이때 눈을 비비거나 바로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은 눈을 더 상하게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아무 생각 말고 인공 눈물 한 방울. 이 습관 하나가 하루의 눈 상태를 완전히 바꿉니다. 두 번째 타이밍은 식사 직후입니다. 식사를 하면 혈액이 소화기관으로 몰립니다. 눈으로 가는 순환은 상대적으로 줄어듭니다. 게다가 식사 중에는 깜빡임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식사 후에 눈이 쉽게 마릅니다. 아침, 점심, 저녁 식사 후마다 인공 눈물 한 방울. 이렇게 하면 하루에 4번 눈물막을 지키는 기본 골격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자주 넣을수록 방부제가 없는 제품이 좋습니다. 눈을 보호하려다 자극을 더하면 의미가 없어집니다. 두 번째 단계는 기름층을 만드는 환경입니다. 눈물막에서 가장 쉽게 무너지는 게 바로 이 기름층입니다. 기름층이 약해지면 아무리 물을 넣어도 금방 증발합니다. 그래서 눈이 자주 마르는 분들 중에는 수분이 아니라 기름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기름은 눈꺼풀 안쪽의 작은 샘에서 만들어집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이 기름이 점점 끈적해진다는 점입니다. 끈적해지면 잘 나오지 않고 나와도 고르게 퍼지지 않습니다. 이때 도움이 되는 것이 지방산 균형입니다. 특히 오메가3은 기름의 성질을 부드럽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중요한 건 많이 먹는 게 아니라 꾸준히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복이 아니라 식사 후에 먹는 것입니다. 기름 성분은 음식과 함께 들어가야 흡수가 잘 됩니다. 며칠 먹고 효과 없다고 말하는 건 너무 이릅니다. 눈은 시간이 필요한 조직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눈꺼풀 관리입니다. 이 단계에서 많은 분들이 귀찮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사실은 가장 직접적인 단계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름을 만들어도 밖으로 나오는 길이 막혀 있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속눈썹 뿌리에는 기름이 나오는 아주 작은 구멍들이 있습니다. 이 구멍이 막히면 눈은 계속 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열어줘야 합니다. 방법은 단순합니다. 따뜻한 수건을 눈 위에 올리고 5분 정도 유지합니다. 이 과정은 기름을 녹이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 손을 깨끗이 씻고 눈꺼풀을 위해서 아래에서 위로 부드럽게 밀어줍니다. 누르는 게 아닙니다. 짜내는 것도 아닙니다. 길을 안내해주는 느낌입니다. 마지막으로 속눈썹 뿌리를 가볍게 닦아줍니다. 이 과정을 하루 한 번 저녁에만 해도 충분합니다. 이 세 단계는 따로 떨어진 방법이 아닙니다. 수분, 기름, 통로, 이 세 가지가 함께 작동해야 눈물막은 다시 유지됩니다. 여기까지 오면 눈은 조금씩 다른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 과정을 실천한 사람들에게 실제로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현실적인 흐름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방법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이 과정을 차분히 이어간 사람들에게 몸이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 그 흐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첫 며칠 동안 아무 변화도 없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여기서 멈춥니다. 하지만 몸은 이미 조용히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눈의 회복은 항상 느낌보다 먼저 환경에서 시작됩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눈의 감각입니다. 선명해졌다, 환해졌다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그저 저녁이 덜 힘듭니다.
예전에는 해가 조금만 지나도 눈을 감고 싶었는데 그 시간이 조금 뒤로 밀립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눈이 하루를 버틸 여유를 조금 되찾았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아침에 나타납니다. 눈을 떴을 때 눈곱이 덜 끼고 눈이 덜 뻑뻑합니다. 이 변화는 많은 분들이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하지만 사실은 가장 정확한 신호입니다. 눈은 밤에 가장 혹사당합니다. 그 밤을 조금이라도 편하게 보냈다는 건 구조가 바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보통 이 변화는 2주 전후에 나타납니다. 이 시점부터 사람마다 차이가 생깁니다. 스마트폰을 많이 보는 분, 컴퓨터 작업이 긴 분, 잠이 부족한 분, 이런 경우에는 변화가 더디게 옵니다. 그래도 중요한 건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눈은 회복 속도가 빠른 조직이 아닙니다. 대신 한번 방향을 잡으면 그 상태를 오래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3주에서 4주가 지나면 세 번째 변화가 나타납니다. 바로 오후 시야입니다. 이전에는 오후만 되면 글자가 겹쳐 보이고 눈에 얇은 막이 낀 것 같았을 겁니다. 이제는 그 시간이 조금씩 늦춰집니다. 어느 날은 저녁까지 괜찮고 어느 날은 여전히 흐립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망합니다. 하지만 이건 실패가 아닙니다. 눈물막은 하루에도 여러 번 깨지고 다시 만들어집니다. 그 빈도가 점점 줄어드는 과정입니다. 이 시기에 가장 흔한 실수가 있습니다. 눈이 좀 편해졌다고 관리를 줄이는 것입니다. 이건 아직 이릅니다. 아직은 눈이 혼자 유지할 단계가 아닙니다. 보조는 계속 필요합니다. 편해졌을 때 관리를 멈추면 몸은 이전 상태로 쉽게 돌아갑니다. 4주를 넘기면 주변에서 먼저 알아봅니다. 얼굴이 덜 피곤해 보인다.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본인은 큰 변화를 못 느끼는데 주변이 먼저 말합니다. 이건 눈의 표정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눈이 건조하면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눈을 찡그립니다. 그 습관이 줄어들면 인상이 바뀝니다. 이 단계에 오면 눈 관리는 노력이 아닙니다. 양치처럼 세안처럼 하루의 일부가 됩니다. 여기서 기대치를 정확히 잡아야 합니다. 이 방법은 노안을 없애는 방법이 아닙니다. 백내장을 되돌리는 방법도 아닙니다. 하지만 눈이 망가지는 속도를 분명히 늦춥니다. 그리고 이미 생긴 불편함을 상당 부분 줄여줍니다. 이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커집니다. 관리한 눈과 방치한 눈은 몇 년 뒤 완전히 다른 상태가 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이 방법을 절대 적용하면 안 되는 경우와 반드시 병원으로 가야 하는 신호입니다. 이걸 모르면 괜히 참고 버티다가 중요한 시기를 놓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 경계를 분명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읽으신 분들 중에는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 정도면 병원 안 가도 되는 거 아닌가? 관리만 잘하면 괜찮아질 것 같다. 이 생각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딱 한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선을 넘지 않았을 때만입니다. 눈 문제에는 분명한 경계가 있습니다. 이 경계를 모르고 모든 걸 관리로 해결하려 하면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절대 헷갈리면 안 되는 기준을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반드시 병원으로 가야 하는 신호입니다. 첫 번째는 한쪽 눈만 지속적으로 흐린 경우입니다. 양쪽이 비슷하면 생활 습관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한쪽만 며칠 이상 계속 흐리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건 눈물막 문제가 아니라 눈 안쪽 구조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망막시신경 초기 백내장 이런 문제는 관리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검사가 먼저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빛이 번져 보이는 현상입니다. 특히 밤에 심해집니다. 가로등 불빛이 퍼지고 자동차 전조등이 동그랗게 번져 보입니다. 이 증상은 각막 문제일 수도 있지만 백내장의 초기 신호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와 병행이 아니라 진단이 우선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통증입니다. 눈이 뻑뻑한 정도가 아니라 찌르는 느낌. 눈 깊숙한 곳에 압박감 머리까지 이어지는 통증. 이건 절대 참아서는 안 됩니다. 특히 안압과 관련된 문제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늦으면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갑작스러운 변화입니다. 어제까지 괜찮았는데 오늘 갑자기 검은 점이 늘어나거나 시야가 가려진 느낌, 마치 커튼이 내려온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이건 응급입니다.
지금 당장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앞에서 설명한 어떤 관리도 대신이 될 수 없습니다.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관리를 해도 되는 상태는 어떤 경우일까요? 눈이 불편하지만 일상은 가능한 상태입니다. 아침과 오후의 차이가 있고 컨디션에 따라 달라지고 쉬면 조금 나아집니다. 이런 경우는 눈이 아직 회복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관리로 충분히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관리를 하면 안 되는 사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눈에 염증이 심한 상태입니다. 충혈이 심하고 눈곱이 계속 끼고 통증이 동반된다면 이 시기에는 온찜질이나 눈꺼풀 마사지를 잠시 멈춰야 합니다. 염증이 가라앉은 뒤에 관리로 들어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최근 눈 수술을 받은 분들입니다. 라식, 라섹, 백내장 수술 직후 이 시기에는 의사의 지침이 절대적으로 우선입니다. 자기 판단으로 찜질이나 마사지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특정 성분에 민감한 분들입니다. 인공 눈물을 넣고 따가움이 심해지거나 눈이 붓는다면 그 제품은 본인에게 맞지 않는 겁니다. 즉시 중단하고 다른 제품으로 바꿔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관리 대상인가 병원 대상인가? 이 기준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불편하지만 버틸 수 있다면 관리 대상입니다. 불편해서 일상이 무너진다면 병원 대상입니다. 이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게 가장 위험합니다. 또 하나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눈은 눈만 관리한다고 좋아지지 않습니다. 잠수분 섭취, 전신순환 이 모든 것이 눈 상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특히 잠이 부족한 날 눈은 가장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이걸 느낄 수 있다면 이미 몸과의 소통이 시작된 상태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이 모든 관리를 어떻게 귀찮지 않게 평생 이어갈 수 있을지 의지가 아니라 생활 구조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걸 아주 현실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한 가지는 분명해졌을 겁니다. 눈은 갑자기 나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좋아지지도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좋아지거나 매일 조금씩 무너질 뿐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눈 상태는 운이 좋아서 생긴 것도 아니고 운이 나빠서 생긴 것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써왔는지, 어떻게 방치해왔는지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을 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알겠는데 귀찮다. 시간이 없다. 며칠 하다 말 것 같다. 솔직한 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의지가 아닙니다. 결심도 아닙니다. 구조입니다.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들어가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이를 닦는 걸 매일 결심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샤워를 각오하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생활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눈 관리도 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바꾸셔야 할 건 습관이 아니라 순서입니다. 아침에 눈을 뜹니다. 휴대폰을 먼저 보지 마십시오. 그 전에 인공 눈물 한 방울입니다. 이건 관리라는 느낌이 아니라 눈을 깨우는 동작입니다. 세수하기 전 물 한 잔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식사를 합니다. 약처럼 영양제를 챙기려 하지 마십시오. 밥 먹고 물 마시듯 같이 드십시오. 그래야 부담도 없고 빠뜨릴 일도 없습니다. 낮 동안 눈이 피곤해지면 억지로 버티지 마십시오. 참는 건 눈을 단련시키는 게 아니라 마모시키는 겁니다. 잠깐 멈추고 눈을 감고 한 방울 넣고 숨을 고르십시오. 이건 게으름이 아니라 유지 보수입니다. 저녁이 되면 하루 동안 눈에 쌓인 것들을 정리할 시간입니다. 양치질을 하듯 세안을 하듯 눈꺼풀도 정리해 주십시오. 이걸 특별한 관리라고 생각하는 순간 오래 가지 않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위생 습관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이렇게만 바뀌어도 눈은 지금보다 훨씬 편해집니다. 그리고 이 편안함이 쌓이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요즘 눈 생각을 덜 하게 됐다. 이게 회복의 시작입니다. 눈이 좋아졌다는 건 눈을 잊게 된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눈이 나빠진 게 아닙니다. 관리하지 않은 시간이 쌓였을 뿐입니다. 그 시간은 지금부터 되돌릴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편해지고, 조금 더 선명해지고, 조금 덜 피곤해지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 작은 차이가 책을 읽게 하고, 사람 얼굴을 또렷하게 만들고, 하루의 기분을 바꿉니다. 눈이 흐리면 생각도 흐려집니다. 눈이 편해지면 삶도 조금 가벼워집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지금처럼 계속 버티며 살 것인지, 아니면 오늘부터 조금씩 바꿔갈 것인지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빠뜨리는 날이 있어도 됩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눈은 여러분이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끝까지 반응하는 기관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눈을 다시 돌아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눈은 이미 다른 길로 들어서고 있습니다.